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우리 원자량 그리고 화학식량 이런 얘기를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원자량이 왜 필요한지 그걸 좀 알아보기로 하죠. 자, 우리 잘 알다시피 원자, 또 원자가 모여서 분자 이런 것들이요. 물론 뭐 이온 화합물도 있겠죠. 이런 것들은 너무 작아요. 그럼 이제 실질적인 면에서 원자나 분자의 질량을 바로 측정할 수 있는 그런 기계는 원자 한 개, 분자 한 개, 이런 건 이제 없단 말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상대적 비교, 상대 질량, 이런 것이 이제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저울이, 가령 저울이 이렇게 있는데 이 저울의 눈금이, 최고 한도가 100kg, 뭐 이런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 이런 저울에다가 가령 몸무게가 120kg인 사람이 있다고 했을 때 이 저울에다가는 도저히 120kg짜리 몸무게를 가진 사람은 잴 수가 없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불가능하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 이제 시소 같은 거 연상하면 됩니다. 자, 시소가 있을 때 만약에 몸무게 60kg인 사람이 시소의 이 끝에 탄다면 몸무게 120kg인 사람은 뭐 이렇게 체격이 좋은, 조금 과장해서 그려볼까요? 이런 사람은 이 사람보다는 조금 앞쪽에, 그렇죠? 이 사람이 이렇게 탔다. 그러면 이 사람은 좀 앞쪽에, 그래서 여기가 2대 1 이런 비율로 이제 앉으면 균형을 이룰 수 있을 겁니다. 이럴 때 우리 상대적으로 내 몸무게를 안다면 그럼 이 사람은 이게 120kg 뭐 이렇게 된다 하는 거 예상할 수 있죠. 이와 같은 방법으로 상대적인 비교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상대 질량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다면 뭐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조금 전에 뭐 내 몸무게 60kg 기준이다 이런 것처럼 요 기준이 있는데 이 기준을 뭐로 잡냐면은 질량수 12짜리 탄소 이 녀석을 놓고 이 녀석을 얼마로 결정하냐면 12.00 이렇게 요게 기준입니다. 자, 따라서 질량수 12짜리 탄소 12.00 요게 기준이니까 탄소의 그 질량수 12짜리 탄소를 12g, 자, 만약에 12.00g 이렇게 있다면 이 녀석을 뭐로 놓냐면 우리 탄소 원자 1몰 이렇게 놓는 거예요. 1몰. 그러면 탄소 원자 1몰 요게 아보가드로 수, 그래서 6.022 곱하기 10의 23제곱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 유효 숫자 3개로 이렇게 잡으면 10의 23제곱 이렇게 나타낼 수 있죠. 요만큼 원자가 있을 때 그 녀석을 탄소 원자 1몰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1몰 이런 말 썼죠? 1몰. 이 몰이라고 하는 것은 MOL 뭐 이렇게 나타내도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탄소 원자 12g이다. 그러면 요거는 간단하게 6 곱하기 10의 23제곱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고 요것을 아보가드로 수 그렇게 부르죠. 아보가드로 수. 자, 그러면 이 아보가드로 수는 질량수 12짜리 탄소 원자 12g 속에 12.00g 요 속에 들어있는 탄소 원자 수 이렇게 나온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뭘 알 수 있냐면 탄소는 질량수 12짜리 탄소 원자 우리 한 개 질량을 계산할 수 있어요. 얼마냐? 12g 나누기 아보가드로 수 6 곱하기 10의 23제곱 이렇게 해주면은 그러면 한 개가 몇 g인지 나오겠죠. 그래서 이것을 계산해주면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3g 마이너스 23승 g 이렇게 이제 나온다. 이게 탄소 원자의 한 개 질량을 나타내는 그 값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마이너스 23제곱 그러면은 소점 아래 0이 쫙 20몇 개가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인데 엄청나게 작은 질량이다.
그러니 이것을 상대적으로 나타낼 수밖에 없겠다. 그런 거 짐작이 들 겁니다. 자, 근데 이제 문제가 있어요. 뭐가 문제냐? 예컨대 탄소는 질량수 12짜리도 있고 질량수 13짜리도 있는데 이 녀석들이 대략 99대 1 이런 비율로 항상 나타납니다. 물론 질량수 14짜리도 있어요. 근데 이 녀석은 워낙에 극소량이니까 이건 무시하는 거예요. 이렇게 너무나 작은 값이니까 무시한다. 그러면은 탄소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산화탄소 분자가 100개 있다. 그럼 100개 중에 99개는 질량수 12짜리 이렇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1개는 질량수 13짜리 이런 비율로 존재한다. 그런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런 거 일일이 우리 다 세일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어떤 개념으로 이제 설명할 수 있냐면 평균값 이렇게. 그래서 평균 원자량 이런 개념이 이제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평균값 어떻게 계산할까요? 12짜리 탄소 원자가 99대 1이기 때문에 100 중에 99개, 그럼 100분의 99 이렇게 계산하죠. 그 다음에 13짜리는 100분의 1 이렇게 계산하죠. 그러면 탄소 원자는 평균 원자량이 이거 여러분들 계산하면 어느 정도 나오냐면 대략 12.011 이렇게 나오는데 12.01이라고 하죠.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 주기율표에 이 화학식량, 뭐 원자량 이걸 보면은 아마 이 정도 값이 나온다 하는 걸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럼 분자량은 어떻게 되는 거냐? 아, 분자량은 뭐 그대로 분자의 그 구성 원자량을 모두 합치면 됩니다. 화학식량도 마찬가지예요. 자, 예를 들어서 이산화탄소가 CO2죠. 탄소의 원자량은 우리 12, 뭐 12.01 이렇게 되지만 그냥 10이라고 하죠. 산소의 원자량을 16, 뭐 정확하게는 15.99999 이렇게 나오는데 그건 무시하고 16, 요 정도. 그렇다면 CO2는 어떻게 됩니까? 탄소 12 플러스 산소 16짜리가 둘. 이렇게 해서 우리 보통 44 이렇게 계산하잖아요. H2O 나오죠? 물. 자, 이 물의 경우에는 그럼 분자량을 어떻게 할 것이냐? 물은 수소는 원자량이 1입니다. 1짜리가 2개. 그죠? 자, 그 다음에 1짜리 2개, 숫자가 지워져 버렸네. 그 다음에 산소는 16짜리가 하나죠? 그래서 이렇게 더해주면 18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바로 물의 분자량 이렇게 되는 겁니다. 화학식량, 뭐 화학식량도 똑같은 방식으로 계산하면 되는 겁니다. NaCl 그랬을 때 나트륨의 원자량이 23, 염소의 원자량은 평균 원자량이 얼마냐면은 35.5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럼 NaCl의 화학식량은 이 둘을 더해주면 되죠. 그래서 58.5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이것을 우리 화학식량 이렇게 쓰고요. 그러면은 이거를 갖다가 이런 숫자로만 나타낼 게 아니라 이거 질량, 그램이라든가 우리가 측정할 수 있는 게 그런 방법이니까 나타낼 필요가 있겠죠. 자, 그래서 등장하는 게 바로 몰 질량 이런 개념입니다. 그럼 한번 가볼까요? 몰 질량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1몰이 질량이 얼마냐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1몰당 몇 그램 이렇게 나타내죠. 몰 질량은. 자, 그래서 탄소의 몰 질량 그러면 몰 질량을 여러분들 원자량 이렇게 해석해도 됩니다. 탄소는 12g이 1몰이라고 했죠. 그래서 몰당 12g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요. 수소는 원자량이 1입니다. 그래서 수소는 원자량이 1이라는 얘기는 1g per mol, 1몰당 1g. 산소는 원자량이 16입니다. 그러면 산소의 원자량은 16이니까 16g per mol. 이렇게 해서 이것을 원자의 몰 질량 이렇게 나타내요. 자, 우리 조금 전에 몰에 대한 얘기를 했죠. 이 1몰은 뭐라 그랬어요? 1몰이란 탄소 질량수 12짜리 12.00g 속에 들어있는 원자수, 탄소 원자수 이렇게 정의한다. 그랬죠.
이것을 우리 아보가드로 수 이렇게 부르고요. 아보가드로 수. 실제로 이것을 측정을 해보면은 이건 측정 가능합니다. 측정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볼 기회가 있을 것 같은데, 이거는 6 곱하기 10의 23제곱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요. 23제곱 개. 만약에 요거를 유숫자 3개로 나타낸다 그럼 6.02 곱하기 10의 23제곱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고, 뭐 0.02 이런 정도는 무시할 수 있다. 그런 경우는 이제 이렇게 나타내죠. 6 곱하기 10의 23제곱. 자, 몰 질량이라고 하는 것은 1몰당 얼마, 몇 그램 이렇게 나타낸다 그랬죠. 그래서 만약에 원자다. 그럼 원자의 몰 질량은 원자량에다가 그램 붙이면 됩니다. 이게 몰 질량이에요. 그럼 1몰당 원자량의 그램 붙인 값. 만약에 분자다. 그럼 분자량에다가 그램 붙인 값. 이게 바로 몰 질량, 즉 1몰 질량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몰 질량이 뭔지 이런 거 살펴봤는데, 그럼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탄소가 이렇게 해가지고 탄소가 원자량이 10이다. 이 얘기는 무슨 소리? 탄소는 12g이 1몰이다. 이런 뜻이죠. 만약에 H2O 요거의 분자량이 18이다. 무슨 소리? H2O 물은 18g이 1몰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 1몰이 18g이다. 그러면 물의 경우에 2몰은 36g. 18 곱하기 2. 2몰 그러면 18 곱하기 2. 3몰 그러면 18 곱하기 3. 이렇게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나온다. 그럼 뭘 할 수 있냐면은 여러분들 그 원자의 몰수 구하는 거 이거 잘 이해해야 돼요. 분자의 몰수 이런 거 몇 몰인지. 왜냐하면 이 몰수 가지고 우리 앞으로 계산 많이 할 거거든요. 그래서 원자의 몰수는 이렇게 계산하면 될 겁니다. 원자량은 몰 질량이라고 그랬죠. 원자량 분의 실제 측정한 질량 이렇게. 분자의 몰수는 분자량 분의 실제로 측정한 질량 이렇게. 그럼 예를 들어서 한번 계산해 볼까요? 자, 예를 들어서 만일에 물 H2O 요거 물 우리 54g 있다. 이 녀석은 H2O 몇 몰이냐? 몇 몰? 이렇게 물어본다면 어떻게 계산합니까? H2의 분자량이 18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18분의 54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18분의 53. 자, 요거 계산해 보니까 3 나오네요. 그래서 물 54g 그럼 3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질소는 원자량이 14예요. 요거를 그냥 원자량이라고 해석해도 괜찮습니다. 왜냐면 이게 거의 대부분 이 질소 14짜리 되어 있기 때문에 원자량이 14예요. 자, 그럼 첫째 N2 요거의 분자량은 얼마냐? 분자량은 얼마죠? 14 곱하기 2 그래서 28 이렇게 나오죠. 자, 그 다음에 둘째 만약에 질소 56g이 있다. 그럼 이 질소 56g 속에 들어있는 원자 몰수 어떻게 계산할까요? 원자 몰수는 56 나누기 14. 왜? 원자량이 14니까. 그래서 이거는 4몰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 다음에 56g 속에 들어있는 분자 몰수가 얼마냐? 이렇게 물어본다면 물론 이제 원자 몰수 계산한 다음에 분자 몰수 계산을 해도 되겠지만 분자 몰수는 질소의 분자량이 28이니까 28분의 56 그래서 2몰 뭐 이렇게 계산해도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번 시간에는 원자량, 분자량 어떻게 계산하면 될지 가장 기본적인 얘기들을 좀 해봤습니다. 자, 이런 거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 그 공부할 때 많이 써먹을 거니까
잘 살펴두세요. 자,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구독 바라고요. 그리고 주변에 친구들한테 화학 관련해서 좀 관심이 있다든가 그러면은 추천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게 있으면 언제라도 그 원하는 내용을 우리 게시판 또는 댓글 이런 식으로 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그걸 참고해서 여러분들한테 새로운 내용을 만들 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